Tesla wins the race, mostly because it is vertically integrated from a manufacturing point of view, whereas Waymo is dependent on other auto manufacturers, and it's dependent on a hardware stack that is much more expensive. It has 23 sensors. So we've got LiDAR, radar, and then just plain computer vision. Tesla's relying only on 9 sensors, computer vision alone. And the philosophy there is, hey, how do we drive cars, human beings? With 2 sensors, our eyes. 메타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존처럼 될 거라 생각했지만 앞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대신 소매 유통에서는 월마트 같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캐시우드 인터뷰입니다. 메타를 보면 와 정말 흥미로운 일들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AI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에서 오픈소스 전략은 잘 돌아가는 듯 했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메타의 전략은 심지어 그록이나 XAI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을 품었죠. 그래서 AI와 여기에 투자했는데 일부 기업들은 상장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비공개 투자를 했고 ETF 보유자들도 그 혜택을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XAI에 투자하셨죠? 앵커 질문입니다. 오픈AI와 앰프로픽에 대해서도요? 맞습니다. 그것들은 저희 벤처 펀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도 검색에서 구글이 그랬던 것처럼 승자 독식 구조가 될까요? 사회자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승자 독식까지는 아니고 승자 독점적 구조가 될 겁니다. 캐시우드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상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XAI가 앞으로 매우 주목할 만한 기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 승자를 가릴 핵심 요소는 독점적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캐시우드 인터뷰입니다. XAI를 생각하면 일론 머스크의 여러 회사들이 보유한 그 누구도 갖지 못한 다양한 데이터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주행 데이터, 뇌를 본뜬 AI를 연구하는 뉴럴링크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뉴럴링크는 엄청난 양의 뇌 관련 정보를 수집하죠. 스페이스X는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우주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링 컴퍼니는 터널 구착 관련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AI 데이터라고 하면 텍스트와 인터넷만 생각합니다. 핵심은 패턴 인식입니다. AI는 결국 패턴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잠재적 승부수, 숨은 강자라고 봅니다. 화폐 통제 원리를 이해하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권력 구조가 거기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모든 현상은 그 통제에서 벗어났죠. 정부가 저지른 온갖 해악도 결국은 돈을 통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저지른 나쁜 일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왜 화폐 통제 때문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무려 20년에 걸친 끔찍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으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조 달러가 들었으며 가장 용감한 젊은이 수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수만 명이 자살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마구 발행해서 전쟁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요? 또 그 전쟁 비용을 매달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했다면 20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1년 버티는 것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 전에 국민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라며 성과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수조 달러를 그냥 찍어내 뿌릴 수 없었다면 2020년에 봉쇄 조치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국민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다시 일하러 갈 거야. 더 이상 이렇게 못해. 정부가 돈을 통제하기 때문이라 그런 폭정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론폴 대통령 선거운동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 당시 론폴은 항상 근본위주를 이야기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근본위주가 지금 우리가 가진 제도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역사적으로 국가가 근본위주 아래서 전쟁을 치러야 할 때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들은 근본위주를 폐지해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의 차별점 바로 탈중앙화입니다. 만약 진정한 비트코인 표준 체제라면 백악관의 누군가가 이제 비트코인 표준을 폐지하겠다라고 멋대로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 가진 힘입니다. 비트코인을 통해 비로소 화폐와 국가 권력을 분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TV입니다. 여러분, 간밤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죠. 테슬라 주가가 드디어 450.98을
장중 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450을 돌파한 거는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데요. 자, 이제 500 종고점 488 코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데나이브스의 전망 600달러, 캐시우드의 전망 1000달러가 현실화되는 가장 중요한 분기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자, 이 10월 지금 이제 2일 정도로 예상된 테슬라의 3분기 매출 과연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영상 3개를 좀 보셨는데 캐시우드의 짧은 영상 2개와 그 프라하에 있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 대담 내용을 들었는데요. 먼저 그 앞부분에서 그 캐시우드가 이 테슬라 주식을 좀 더 쓸어 담았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자, 웨이모와 비교해서 테슬라는 AI 기반의 카메라 기반, 인간처럼 두 눈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완성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테슬라가 승자 독식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인터뷰를 보셨고, 자, 두 번째는 지금 xAI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메타나 이렇게 좀 헤매고 있는 기업 대비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 xAI, 일론 머스크에 관련한 비상장 회사들, 테슬라 상장회사 포함해서 실제 데이터에서 벌써 승부가 많이 결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승자 독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승자 독식은 아니더라도 승자 독점의 구조로 앞으로 고차가 될 거다. 그 선두에는 xAI가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프라하의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 대담에서는 자, 지금 그 대담 그 참여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금본위제 대비해서 지금 미국이나 각국 정부가 지금 화폐에 대한 발행권을 가지다 보니 종이돈을 마구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20년 이상 가능했고 수십만의 사상자가 났는데, 만약에 이게 금본위제처럼 또는 비트코인처럼 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었다면 전쟁도 그렇게 지속되지 못했을 거고, 코로나 같은 기간에 그렇게 봉쇄를 오랫동안, 그리고 종이돈을 마구마구 찍어서 경기를 억지로 떠받친 그런 일은 없었을 거다. 자, 이런 얘기를 했죠. 절대 공감하는 얘기고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만이 이제 진정한 국가의 이런 통제, 화폐 시스템에서 벗어난 탈중앙화 성격의 유일한 디지털 골드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도 곁들여서 말씀드린 이유는 테슬라 주식 투자를 통한 경제 독립뿐만 아니라 나의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비트코인, 미래의 디지털 골드가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여러분께 비트코인 관련한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빠르게 X에 올라온 주요 소식을 정리를 해드리고 제가 집중 분석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상원 의원 2명이 테슬라의 철도 건널목 완전 자율주행 대응에 대한 조사 촉구했다는 내용인데요. 자, 이런 이슈는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자, 사람도 운전이 완전하지가 않은데 지금 규제 당국 또 정치인들 어떻게든지 테슬라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혁신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저항이 당연히 따라옵니다. 특히 기득권 밥그릇 가진 사람들 밥그릇 안 뺏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걸 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압도적인 기술력과 이제 시간이 더해지면은 테슬라가 결국은 캐시우드의 인터뷰 내용대로 승자 독식하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돈나무 언니 로보택시 투자를 대폭 늘렸다는 소식인데, 테슬라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에 힘입어서 간밤에도 좋은 흐름을 보였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450을 찍었기 때문에 장중 그 450을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직전 최고가 488달러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은 캐시우드는 테슬라의 주가가 2029년 2,600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견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시총은 6조 달러를 상회하게 될 것이고, 이거는 지금 엔비디아
그 시총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테슬라는 최근 한 달간 32% 올랐고 올 들어서는 10% 이상 각각 급등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미래의 테슬라 같은 가장 혁신적인 기업은 사팔사팔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 깔고 묵직하게 가져가는 게 결국은 우리가 기관 또 내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투기꾼에게 내 돈을 뺏기지 않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테슬라가 그 30% 급등 랠리를 하니까 이제 월가에서 데나이브스 포함해서 최고가를 $600까지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충분히 $600 찍고 $1000를 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스페이스X도 반가운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이번 그 11차 발사 이제 10월 초에 발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11번째 시험 스타쉽에서는 엔진 3개 대신 5개의 엔진을 새로운 구성으로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소식인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스타쉽을 만들기가 가장 어렵고 옵티머스는 그 다음에 전기차,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스타쉽에서 이렇게 성공을 해 나간다는 거는 이제 로보택시, 옵티머스 분야에서도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 스페이스X 10차 발사 때 직원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저는 감동 깊게 봤는데요. 에피소드 영상에서 꼭 확인해 주시고 글로벌 인재들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관련한 기업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글로벌 인재들이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 미래 혁신적인 기업을 성장시키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혁신적인 기업에 나의 소중한 자금을 함께 보태서 가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일론 머스크처럼 사업을 잘하고 글로벌 1등 회사를 만드는 CEO 자질이 있다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뭐 저를 포함해서 저 자신도 그런 인물이 못 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식을 열심히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테슬라와 나의 성공을 매칭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20, 30대 젊은이들이 그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점을 테슬라와 스페이스X 또 XAI 이런 데서 날밤을 새우면서 우리가 투자한 테슬라 이런 기업에 정말 회사를 발전시키는 거를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자, 앞으로는 3년, 5년, 10년이 더 가깝고 중요한 빨리 오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기 때문인데요. 자, XAI가 지금 치고 나가는 걸 보면 요즘은 더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미국에서 또 사이버 트럭 관련한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라스베가스 메트로폴리탄 경찰이 10대의 테슬라 사이버 트럭으로 구성된 새로운 차량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총탄도 못 뚫는 사이버 트럭이다 보니 경찰관 이제 순찰차 포함해서 이렇게 미국 전역으로 사이버 트럭이 확대가 되면 굉장히 이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스타쉽 11차 발사는 현재로서는 10월 13일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날짜는 변동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10월 달에는 또 한 번의 그 11차 발사 성공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그 우주적인 기술을 가진 테슬라 회사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떨린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10월 달에는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한 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전 세계 그 테슬라 판매가 지금 나가고 있죠. 인도에서도 첫 그 테슬라 인도가 시작이 되었고, 자, 기가베를린, 뭐 상하이는 말할 것도 없고 호주, 뉴질랜드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제품들이 뻗어나가고 있고, 한국도 9월 5일부터 사이버 트럭 구입과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잠시 뒤면은 이제 한국의 길거리에서도 사이버 트럭을 많이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자, 테슬라의 500kW 슈퍼차저가 공식적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이 500kW 충전 테슬라 세미 같은 경우에는 1200kW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 그 A4
슈퍼차저 캐비닛 요건 이제 열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정교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요건 마치 그 스타쉽 10차 발사 때의 그 수평으로 인공위성을 전개한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요. 그 테슬라의 제품들은 물리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하고 또 그렇지만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슈퍼차저 이게 그 더 빠른 충전 기능을 갖춘 슈퍼차저인데 사이버 트럭의 30% 더 빠른 충전을 포함해서 이 테슬라의 그 제품 경쟁력을 더욱 높여주는 이 4kW 4kW 이 충전 속도 이번에 그 V4 캐비닛이 이제 최초의 차세대 V500 슈퍼차저를 공식적으로 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테슬라 이제 전기차 기존 사용자한테도 좋은 소식이고 앞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충전을 이제 기술이 업그레이드 된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테슬라 소유자는 FSD 슈퍼바이저 벌써 이 62만 1000 마일의 그 누적 데이터를 지금 쌓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출시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율주행의 그 누적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예를 들어서 한국도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이렇게 FSD 자율주행을 도입한다면 한국의 복잡한 도시 상황에서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적어도 앞서지는 못해도 대한민국이 뒤처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져봅니다. 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11월 보상한 투표를 앞두고 테슬라에서 공식적으로 그 2025년 CEO 퍼포먼스 어워드에 대한 새로운 비디오를 공개했는데요. 12가지 트렌치를 달성했을 때 8.5배가 시총이 되었을 때 이 일론 머스크 1조 달러 보상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비디오인데 에피소드 영상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호주 퀸즐랜드에서 324를 사용하는 가장 큰 배터리 메가팩 건설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무려 3억 4천만 달러 규모의 300메가와트 배터리 이전 석탄 화력 발전소 부지에 건설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샤오미 CEO는 올해 초에 모델 Y를 3대나 구입을 해서 이거를 부품을 하나씩 분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 요소를 하나씩 연구했는데 정말 샤오미 7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모델 Y를 고려할 수 있다. 모델 Y는 매우 인상적인 차다. 이렇게 경쟁사 레이쥔 CEO마저도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를 극찬하고 있는데요. 자, 저는 굉장히 이런 그 자세와 이 추격자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잘 되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으면 그 제품을 분석해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기업 CEO들도 잘하는 그 회사 제품을 따라잡는 이런 레이쥔 샤오미 CEO처럼 이런 건 한번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테슬라 모델 Y는 스웨덴 중고 시장에서 디젤 자동차 그리고 기타 EV 전기차 대비해서 가장 빠르게 중고차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만큼 테슬라가 중고차에서도 가치를 그대로 인정받는다. 제품이 혁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테슬라가 11,509개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뭐 딱히 설명이 필요 없이 그만큼 비트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테슬라와 비트코인 경제독립 씨앗으로서는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담아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그 비트코인 관련한 최근 한 달간 주요 소식을 조금 빠르게 요약을 해보면 트럼프의 연준 장악 계획 이게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가격에 충격이 예상되는데 자, 2번을 보시면 에릭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이죠. 비트코인을 새로운 디지털 금으로 칭송을 하면서 이 트럼프 가문의 암호화폐 혁명을 주도하면서 돈도 번다.
자, 정말 이게 뭐 앞으로 트럼프 4년 동안 비트코인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엄청나게 아웃퍼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남이 뭐 사업을 할 정도니까요. 자, 그리고 암호화폐 경영진이 워싱턴 DC에서 비트코인 준비자산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도이치뱅크는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금과 함께 중앙은행 자산으로 공존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요. 정말 이게 가시화될 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에 지금처럼 싼 가격에 절대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채굴 기업 호스팅으로 사업을 다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채굴 생태계의 회복력 강화로 네트워크 보안과 해시레이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영국의 최대 비트코인 구매자 경쟁사 인수와 FTSE 100을 진입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영국 주요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 인수와 FTSE 상장을 계획하면서 기관에 대한 비트코인 노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기관이 이제 앞다퉈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하면 가격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트럼프 아들들과 연계된 비트코인 기업이 상장 첫날 무려 가치가 2배 이상 급등을 해서 기업 가치가 15억 달러 하나로 약 2억 원 이상의 하나로 15억 달러면 2조 이상의 기업 가치로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네팔이 이번에 시위를 해서 정부가 이제 바뀌었죠. 자, 시위와 은행 폐쇄 속에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정말 한국이 좀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비트코인 부분에서는 네팔보다 뒤처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안타까운 기사입니다. 자, 프랑스가 전력 잉여망을 전력을 활용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이제 한다는 소식인데, 심지어 도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투자와 실세계 사용 사례가 이제 국가 차원의 채택 논의,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 한국은 비트코인 컨퍼런스나 이런 소식을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꾸 여기 뒤처지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좀 앞서는데요. 자, 한국도 빠르게 비트코인과 국가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도 좀 검토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테슬라의 3분기 실적 예상치를 여러분과 함께 체크해 볼 건데요. 먼저 팩트셋에서는 테슬라의 44만 7,750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UBS에서는 47만 5천 대, 그리고 올페 리서치에서는 47만 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틱랭크에서는 44만 7천 대, 트로이 테슬라이크님은 44만 대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누구 말이 맞을지는 우리가 10월 2일 또는 3일 날 테슬라의 공식적인 실적 확인을 발표되면 다시 한번 보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의 확장 체크를 해보면 2025년 8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한 지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미국의 4개 주로 확장되고 있고, FSD V14 버전이 이번 주에 릴리즈가 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 3번 보시면은 아크인베스트는 2025년을 로보택시해 그리고 AI 우위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라이드 헤일링에서는 시장 가치가 179빌리언, 자, 이렇게 굉장히 큰, 그리고 택시는 138빌리언, 그래서 테슬라 추가로 1T 시총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자, 4번 보시면 애리조나 테스트가 승인이 되었고 한국은 사이버 트럭 주문이 시작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5번을 보시면은 이렇게 AI 기대로 30% 랠리를 앞으로도 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AI 기대에 대한 랠리까지 포함하면 테슬라 주가는 데나이브스의 주장처럼 600달러를 찍고 1000달러를 향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이 이제 배송 마지막 날인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테슬라의 10월 2일 또는 3일 정도 있을 3분기 공식적인 딜리버리 발표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 그리고 600달러 가능성까지
파악을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식을 쓸어 모은 이유, 그리고 캐시우드의 최신 인터뷰, 또 비트코인이 지금 잠잠하다가 많은 분들이 지루하고 계신데 지금 폭풍 전야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가격이 껑충 뛰기 전에 그 블랙록 최소 2% 정도 이상은 포트폴리오로 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준비한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 시작될 10월, 테슬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주와 한 달이 될 건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고생하셨는데 좀 더 힘을 내주시고 부족한 수량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없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나와 내 자녀의 경제 독립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더 하루를 알차게 보내시길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